안녕하세요. 양승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메바 경영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 이나몰 회장이 그의 경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경영관리 수법입니다. 그의 경영 이념은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마음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업원들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행복 추구와 인류사의 진보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의 생각을 통해서 아메바 경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직원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행복 추구가 인류사의 진보 발전에 앞선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직원이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메바 경영은 모든 조직들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고객 단위로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그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이 시장의 어떠한 경영 환경 하에서도 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즉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전원 참가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진 경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메바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 아메바 경영은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기업에서도 아메바 경영을 도입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즉 아메바 경영 방식은 모방해도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인생이든 기업이든 성공하는 요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능력보다 노력을 더해야 되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의 변화가 결국 그 인생을 좌우하고 그 인생을 좌우하는 그 태도의 변화를 조직이 수용하면은 그것이 좋은 기업 문화로 향상되어져서 이 조직이 발전하고 그 기업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메바 경영은 모방해도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탈 경영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탈 경영관리 시스템에서 여기서 경영관리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자동화는 바로 사람 인변에 있는 움직일 있는 사람이 개입되어져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경영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아메바 경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얘기하는데, 조직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의 목적은 뭐냐? 조직은 계층을 나눠 놓습니다. 권한을 나눠 놓는다고 해서 분권, 경영의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조직은 계층만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 사이에 수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들은 결국 노동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분권이나 분업이나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부가치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계층을 나눠놓고 조직을 나눠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부가치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조직의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그런데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창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 일했을 때 수입이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입이 측정되지 않으면 부가치를 창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에서는 독특한 사내 매매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이 사내 매매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영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각각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부가가치 여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할 때 부가치 기준은 뭐냐? 인건비 이상. 앞으로는 인건비 하면 인간관계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메바 경영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금부터 60년 전에 교사라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남원 회장을 찾아와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 회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이 찾아와서 인생을 책임져 달라라고 할 때 이남원 회장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결국 회사는 같이 노력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시킨 회사 내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경영자만 책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남원 회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메바 경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조직 구성원 모두는 부가가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관계 비용, 이거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밥값이라고 합니다. 밥값을 달성하면은 그 조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메바 경영을 만들어 놓고 모두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그럼 그 부가치의 창출 수준은 인간관계 비용 이상을 나는 과연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각자들에게 한 번쯤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메바 경영은 회사 차원에서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아메바 경영은 회사 차원의 목표. 지난 시간에 회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법으로 만든 살아있는 사람, 법인. 그래서 법인인 회사는 아메바 경영을 통해서 어떤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전원 참가 경영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경영자 같은 마인드로 참가를 해서 컨트롤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경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경영자 의식을 갖는 인재의 육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시장이 변하더라도 그 변하는 시장의 환경 속에서도 채산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채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아메바 경영에 임하는 회사의 세 가지 기본 목표입니다. 회사 차원의 경영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원 참가 경영, 그 다음에 경영자 의식을 가진 인재 육성,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채산을 달성할 수 있는 부문 채산 제도, 이것이 아메바 경영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3대 목표가 있는데 회사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매출 증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무엇이든지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원가 절감입니다. 결국 모든 업무는 비용이 수반되어지고 비용이 수반되어지는 모든 업무는 성과와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투입된 비용보다는 성과가 더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과에 연계되지 않는 모든 업무는 자동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단축입니다. 시간 단축은 모든 경쟁력은 결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이 높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저가치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중복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시간, 성과에 연결되지 않는 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과감하게 제거하고 줄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목표. 그래서 아메바 경영은 개인 단위에서는 원가 절감, 매출 증대, 시간 단축,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메바 경영의 개인 차원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메바 경영은 이제 이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인간관계 이상을 내가 과연 창출하고 있는가, 그럴 때에 이 부가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결국 이익인데 이 이익을 산출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고도성장 시대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해 주는 기업의 물량은 적습니다. 이럴 때는 판매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구입하겠다고 하는 시절이 고도성장 시절에
이 구매 패턴이기 때문에 이익은 결국 원가에 내가 플러스하기로 한 금액은 내 마음대로 붙여서 판매가 결정됩니다. 이럴 때는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합니다. 기업이 어떠한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에 들어간 원가에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을 붙여서 판매가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바로 매출이 발생되어지는데 아메바의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원가 플러스 이익 이퀄 매출 이러한 그 회계 원칙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이익 창출의 패러다임을 아메바에서 적용합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판매가에서 이익을 제외한 형태를 원가라고 그러는데 이 판매가에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원가를 다른 말로 허용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매가에서 이익을 제외한 허용원가는 결국 기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 다른 말로 고객이 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식이 왜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인가? 지금은 고도성장 시절이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딸립니다. 따라서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용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메바에서는 이 허용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허용가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업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 가장 원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조직 그 부분에서 이익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매출액에서 이익을 빼면 허용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아메바에서는 매출액에서 무조건 이익은 달성해야 됩니다. 매출액이 줄면 보통 우리의 인식은 따라서 이익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메바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어도 이익의 목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면 이익이 따라 줄어들고 이익이 따라 줄어들다 보니까 원가는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익은 변함이 없을 때 매출액은 변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익은 상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상수. 그래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익은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가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원가를 허용하겠다 하는 이 허용가를 관리하는 체제를 아메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메바 경영의 핵심 요소는 크게 경영차원을 구분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은 경영혁신, 새로운 경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람의 마인드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 기법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세와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깔고 이 조직을 고객을 기준으로 한 조직으로 세분화시켜서 이 세분화되는 조직끼리 사내 매매를 통해서 시간당 재단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메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영혁신 기법처럼 막바로 경영혁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 사람의 마인드 변화를 통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정형적인 조직 내에 수많은 아메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끼리 상호 업무를 주고받을 때 외주라는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끼리 서로 공헌하는 시간만큼, 공헌하는 업무량만큼 사내 매매를 시켜서 이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켜서 궁극적으로 그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당 재단서를 만드는데 이 아메바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부장급이나 사원급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간당 내가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부가치를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이 제도가 암해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영철학은 결국 각 조직이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의식을 갖는 경영철학을 요구하고 있느냐. 변화와 혁신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모든 조직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조직을 만들 때에는 그 조직들 하나하나에 각각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이 당위성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또 본질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직이 일을 하는 업의 본질을 다하는, 업의 본질을 다하게 되면 부가치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을 다하는 조직들이 상호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이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면은 이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당 인건비, 시간당 인간관계 비용 이상을 초과하는 부가치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당 재산인데, 이 시간당 재산성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허용가라는 개념을 이 암해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관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이제 인식하에 굵직굵직한 몇 개의 요소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해병은 모든 조직들을 프로핏 센터화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익 중심 조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업이 이익을 따질 때는 영업 관련되어 있는 조직 내에서만 이익을 따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암해병에서는 사내매매 제도로 가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조직은 부가치를 창출해내는데, 부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은 지금까지는 영업 측면에서만 우리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매매를 시키면 비영업 조직도 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이 매매를 하니까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부가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며, 이 부가치를 위해서 얼만큼 창출했느냐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세분화된 조직끼리 사내매매를 통해서 이익 중심의 프로핏 센터화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을 사내매매 시킬 수 있으려면은 모든 조직들이 자생력 있는 수준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쪼갠 조직이, 세분화 있는 조직이 스스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까지 세분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분화 있는 조직들이 지금까지는 영업 외의 조직들은 영업을 프로핏 센터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활용했지만은 상대편에 있는 그 개념은 코스트 센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 중심점 프로핏 센터, 원가 중심점 코스트 센터. 그래서 영업은 이익 중심점의 프로핏 센터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비영업 조직들은 원가만 발생시키고 원가만 관리하는 조직, 코스트 센터는 개념이 있는데 사내매매를 통해서 이 코스트 센터를 프로핏 센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회사로부터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플러스 속인비, 인건비는 내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고 속인비는 내 월급 통장에는 안 들어오지만 회사가 나를 위해서 사용한 돈, 즉 나에 속해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이 속인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건비 플러스 속인비용이 인간관계비용인데, 이 인간관계비용 이상의 부가치 창출 조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관계비용 이상의 부가치 창출 조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내매매 제도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고, 이 사내매매 제도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했을 때 측정하는 기준은 시간당 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당 채산성을 통해서 모든 조직을 프로핏 센터화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해병에서는 부가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치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부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개념에서 한국은행에서 부가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한국생산본부라고 하는 조직에서 부가치라고 하는 그 부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내서 그동안은 부가치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인건비, 금융비용, 뭐 감가상각비, 뭐 임차료 회사가 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모든 돈들의 합들을 이 부가치라는 공식에 썼는데 이 아메배경에서는 부가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 플러스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의 비용을 부가치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치 하면 그냥 아메배경에서는 영업이익의 인간관계 비용을 더한 총량을 우리는 부가치다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부가치는 벌어들인 돈, 수입에서 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원가, 비용을 뺀 것을 부가치라고 합니다. 그 이 부가치를 근무한 총 시간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시간당 재산성 또는 시간당 부가가치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부가가치에는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이 이 부가치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가치 공식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부가치인데 이 부가치 내에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비용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람은 원가의 대상,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사람은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익의 원천, 부가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 값어치를 한다. 존재가치를 만들어낸다. 라는 관점에서 우수한 사람은 반드시 우수한 경영성과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은 고액 연봉 이상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존재가치를 만들어내면은 그 존재가치는 바로 부가가치와 연결된다 그래서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바로 부가가치라는 개념에 포함시켜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내매매 제도.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아메배경에서는. 사내매매 제도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모든 조직 상호간은 서로 외주의 관계로서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회사 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가 뭐 납품을 받는다든가 웹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우리가 다 외주비를 지급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죠.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풀업센터라고 했던 영업 조직을 지원하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조직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원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매매 제도는 포센터가 풀업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업무량, 공헌한 업무량에 따라서 사내매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업무를 주고받는 두 조직 사이에서 업무를 서비스했으면 서비스한 조직은 사내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은 조직은 그 서비스를 제공한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산다 그래서 사내 구매제도 이 사내 판매와 사내 구매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사내 매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느냐 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 인건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비용, 속임비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되어 있지 않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적 비용, 비인간관계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건비, 속임 비용, 비인간관계 비용, 다른 말로는 직접비라고 합니다. 이 원가들의 적정 이익을 플러스해서 사내매매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부서에 한 50이라고 하는 원가를 들여서 서비스를 했을 때
50에 적재기를 붙여서 뭐 10을 붙여서 팔면 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60은 내가 판매하는 것이고 나한테 60을 사는 조직이 나한테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60을 구매한다고 해서 사내 구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최소의 거래 기준은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치를 상호 인정해서 거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는, 거래 초기에는, 그러니까 아메바경영을 처음 할 때는 똑같은 채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직이 작을 때는 한 조직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회사가 발전하면서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조직이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창출한 성과는 결국 조직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똑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동등한 채산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해야 되고 이 아메바 모든 조직은 기본적인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적자를 내지 않는다.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플러스를 내야 된다는 생각하에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당 채산서, 사내 매매를 하면 시간당 채산서라는 이제 용어가 많이 이제 아메바 경영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시간당 채산서는 각 아메바들에게 가계와 같은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채산을 따지고 결산한다 그러면은 재무적인 기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용어도 헷갈립니다. 뭐 흔히 얘기할 때 원가적인 측면에서 받는 월급은 우리가 뭐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원가가 아닌 판매비 일반 관리비 쪽에서 받는 인건비 월급은 뭐 우리가 급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메바경에서는 이런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 아메바경에서는 그냥 벌은 돈, 사용한 돈, 남은 돈만 알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부와 같은 간단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바경에서는 벌은 돈, 사용한 돈, 원가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 관계없이 근무시간당 부가치, 시간당 채산을 따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결산한다든가 뭐 어떤 그 성과를 측정할 때는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회계 결산한다 그러면 재무나 회계, 격리 이런 부서에서 결산하는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아메바 조직 하나하나의 리더 중심으로 자기가 벌은 돈, 사용한 원가, 근무한 시간을 따져서 시간당 채산을 관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당 채산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증대해야 되겠다, 원가를 절감해야 되겠다,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이 아메바 경영의 3대 목적에 대한 것을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시간당 채산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부족하면은 어떻게 개선을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을 당초 목표만큼 끌어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개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업무 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정해 있는 업무 분장에 정해져 있는 업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시간당 채산을 놓고 보니까 매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허용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불필요한 시간에는 어떠한 시간들을 활용했으니 이번 달에는 매출 증대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요인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할 것이며 원가에 대해서는 낭비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서 개선 활동을 할 것이며 업무 생성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활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 중점 추진 항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무한도전의 정신으로 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도전의 정신은 뭐냐? 이익에 대해서는 무한증식, 원가에 대해서는 무한절감의 정신으로 한마디로 무한도전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점 추진 목표 시트에는 항상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매출 증대에 대한 아이디어 영역, 원가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영역, 시간 단축에 대한 아이디어 영역으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매일매일의 일상 업무 속에서 이 개선 아이디어를
실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점 추진 항목 시트는 그냥 한 달 안에, 이번 한 달 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매출 증대, 이러이러한 개선 활동을 통해서 원가 절감, 이러이러한 시간 단축 활동을 통해서 시간 단축을 매일매일의 업무 속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뭐 2달 후, 석 달 후 또 고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3가지 카테고리에 우리의 모든 업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증대, 원가 절감, 시간 단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데, 지금까지 이 아메바 경영은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당 채산, 궁극적으로 중점 추진 항목 시트를 만들 수 있는 검토 자료는 시간당 채산인데, 시간당 채산은 전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매월 작성을 해서 전월 채산을 보고 이거에 대한 중점 추진 항목 시트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거기에 기대효과, 목표는 수치와 금액으로 기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정희 회장은 그 회사에는 독특한 경영관리 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회의 시에 수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치로 질문하고 수치로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회의 장소에서 쫓겨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에는 반드시 수치라고 하는 목표, 수치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획하고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부족한 것은 이거에 다시 한번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점 추진 항목 목표 시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아메바 경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아메바 경영의 사내 매매주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